이 시장이 강사로서, 그러니까 돈벌이로서 예. 밥 먹고 살만한 시장인가요, 강사가? 상당히 좋았었습니다. 이게 공인중개사 자격증 공부하는 사람들이 정말 뭐 한 7만, 8만 이런 시절도 있었거든요. 네. 그러다가 갑자기 한 30만 대가 넘어간 적도 있었어요. 원서 와, 접수. 거의 수능 아닌가요? 수능 다음 아, 시장이었죠.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28만 그러다가 올해는 21만 시장. 와, 그래도 엄청나네요. 많긴 한데도 네. 축소된 시장. 축소는 됐구나. 축소가 되면 아시겠지만 아무리 캐파가 크더라 하더라도 그 시장 안에서 수급이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강사 숫자도 상당히 줄었어요. 아, 그러면 그건 자연스럽게 방출이 된 건가요? 방출이 된 거예요. 아, 자연스럽게. 자연스럽게. 예전에는 그냥 시중에 있는 학원들도 다 먹고 살았었거든요. 예. 근데 이제는 거의 시중 학원들은 문을 닫는 직영점만 이렇게 먹고 사는 메이저 학원들만 살아남은. 메이저 학원. 그래서 지금 시장이 한 4-5곳 정도로 축소가 됐어요. 공인중개사 시장은 한 4-5개 학원이 뭐 메이저다. 한 4개 정도가 네개 정도. 메이저고 네. 거기에 못 드는 이제 네. 강의하시는 분들이나 뭐 회사 같은 경우는 거의 다 이제 좀 정리가 돼요. 아, 그러다 보니까 그 제가 뭐를 강의하는 사람이냐면 경기 순환을 강의하는 사람이거든요. 예. 자, 지금부터 예. 약간 짧은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점, 필기 좀 해야겠어요. 예. 저점, 회복, 상향, 정점, 후퇴, 하향의 경기 순환은 반드시 옵니다. 강사들이 다른 일을 많이 이제 전직을 하셨어요, 이제는. 다른 강의로 전직을 하신 건가요? 아니면 아예 다른- 강사를 버리신 건가요? 아예 강사를 버리는 분도 꽤 많이 아. 계시고 그리고 또 공인중개사도 뭐 사실은 강의 특정 과목은 확장성이 적을 수도 있잖아요. 예. 예를 들면 특정 과목을 강의하시던 분이 사실은 또 다른 자격증 쪽은 이미 자리가 잡혀 있는 거고 진입하기도 쉽지 않은 상황에서 그리고 또 이 시기에 갑자기 왔거든요. 그쵸. 갑자기 이런 급변했구나. 시기 급변했죠. 아. 그러니까 갑자기 이제 강사 수급이 상당히 이제 강사가 좀 줄어든 상황. 예.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줄어든 강사 풀에서도 힘든 시장이에요. 지금은. 근데 반드시 경기가 좋아질 거란 말이에요. 예. 제가 말하는 경기라는 건 일반 시중 어떤 경기를 얘기하는 게 부동산 아니고 경기. 예, 부동산 경기 아니면 부동산 시험 경기. 시험 경기요? 자격증 경기. 그건 뭐죠? 수급이죠. 부동산 시장에 또 많은 인원들이 유입될 때가 있단 말이에요. 예. 그러면 또 여기저기 이제 강사들이 필요하겠죠, 그죠? 예, 예. 그때 또 한 번의 기회가 오지 않겠나. 그 힘든 시기를 버틸 수만 있다면 분명히 기회는 온다. 예. 반드시 기회는 올 거다. 아. 그런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뭐 제가 다른 채널이니까 또 이 부분도 좀 편안하게 얘기를 좀 드리면 사실은 어디서 한 얘기는 아니지만 업계 강사들이 조금 이제 벌써 노령화가 좀 시작이 됐어요. 예. 거의 이제 50대가 주를 이루고요. 60대도 꽤 있어요. 60대도 꽤 있고 수험생들 입장에서 봤을 때 너무 나이가 드신 분들을 선호하는 편은 사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아니에요. 그래서 30대 정도의 젊은 어떤 친구가 강의에 좀 두고 올라타낸다면 분명히 경쟁력도 좀 있지 않겠나 그런 생각도 좀 들어요. 그걸 정리하자면 예. 지금은 어쨌든 부동산 관련해서 좀 호시절은 아니니까 만만치 않은 시장이다. 예, 그래서 좀 파이가 줄어들어서 예. 자연스럽게 강사들이 좀 방출되어 있는 그런 예, 상황인데 그렇죠. 맞습니다. 이때 들어온 상태에서 호시절이 오게 되면 그렇죠. 그때 자리를 확 잡을 수 있다. 확 잡고 정말 좋은 시절에 연봉 측정이 되면 예. 또 우리가 막말로 그냥 내 막말로 얘기할게요. 예. 잘해 먹을 수 있다. 잘해 먹을 수 있다. 잘해 먹을 수 예. 있다. 계약 기간 5년 정도의 어떤 연봉이 좀 잘 측정만 되면 예. 그 전에 거 충분히 상쇄시킬 수 있다. 저는 그런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아, 근데 그건 이해는 되는데 예. 그럼 진입 자체가 가능한가요? 지금 이렇게 많이 줄어들어 있는 상황에서?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제가 예를 들어서 30대 강사고 예비 강사고 예. 한번 해보고 싶다라는 마음이 들어요. 예. 그랬을 때 어디 가서 할 자리가 어쨌든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제가 예. 저 사례를 하나 준비했는데. 이거 잠깐만요. 이거 왠지 예. 꿀팁 나올 것 같아요. 꿀팁 나옵니다. 꿀팁 나옵니다. 이거 손가락 고정. 꿀팁. 일단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세요.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 예. 구독 안 하신 분들은 구독을 해야지 예. 꿀팁을 계속 받아가실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한 2, 3년 정도 전의 일이었어요. 예. 이제 남자분 한 분이 찾아왔어요 학원에. 공인중개사 강사가 되고 싶습니다라고 예. 찾아왔어요. 예. 찾아와서 좀 생뚱맞네요. 생뚱맞지. 예. 그리고 또 좀 별로 좋아 보이지 않더라고. 왜 안 좋아 보였어요? 아니 이게 내 밥그릇인데 저 밥그릇 좀 같이 나눠 먹으려고 왔습니다. 오. 약간 이 느낌. 아무도 안 좋아해. 그래서 일단 저돌적으로 한 분이 와서 예. 교수님 강의를 좀 배워보고 싶습니다. 예. 부동산학 개론 강의를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라고 예. 찾아왔어요. 강의로 이제 좀 인정을 받고 금액적으로도 이제 이렇게 생활할 만큼의 어떤 되기까지는 좀 시간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집에서 그럴 여력이 있느냐. 예. 그때까지 지원해 줄 수 여력이 있느냐. 그럴 여력이 안 되면 절대로 하지 마라. 그리고 그 친구가 그때는 일을 하고 있었어요. 다른 일을 하고 있으면 병행하겠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뭐 간을 보겠다는 느낌이 들었었어요. 제 느낌에. 아. 그러니까 그걸 일을 하면서 이거 이제 강의로 한번 진행을 해보겠다. 그래서 내가
전문 강사들은 이것만 하는 사람들인데 그래도 모자란데. 그래도 네. 모자란데 턱없이 모자란데. 근데 이 친구가 뭐 그렇게 간을 보고 하면 절대로 안 된다. 그래서 아예 꿈도 꾸지 마라라고 얘기를 했죠. 하고 돌려보냈죠. 하고 돌려보냈죠. 아. 그리고 한 달 정도가 지났는데 예. 다시 찾아왔어요. 일을 접었다. 오, 추진력. 일을 접었다. 와. 이 교수님이 얘기하신 부분이 네. 충분히 이해가 돼서 자기는 일을 접었다. 네. 그리고 부모님한테 얘기를 했다. 부모님한테 얘기를 했다. 내가 말하는 게 다시 화살에서 돌아온 거야. 그러니까 내가 이것 때문에 못한다고 했는데 다 해결했다. 이걸 해결하고 온 거야. 연배가 어떻게 되시죠, 그분이? 연배가 그때는 32후반이었어요. 30대 후반. 와. 30대 후반이었어. 자기가 하는 일을 접고 부모님한테 얘기를 하고 그리고 나서 와버리니까. 근데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친구가 중간에 못 견딜 줄 알았어요. 예. 못 견딜 줄 알았는데 예. 그 친구가 그때부터 노량진에서 제 강의를 듣기 시작합니다. 오전반 듣고 중간에 뭐 촬영하면 또 듣고 야간에 또 듣고. 양해를 구한 거예요? 제가 선생님 수업을 배우겠다? 그냥 구한 거예요. 학원에도 그렇게 제가 얘기를 했어요. 아. 근데 저는 못 견딜 줄 알았어요. 그렇게 알고 계시겠지만 이렇게 제가 강의를 하면 강의하는 것도 힘든데 앉아서 듣는 것도 힘들거든요. 쉽지 않습니다. 하루에 8시간씩 11시간씩 듣기가 쉽지 않거든요. 근데 8시간 11시간씩 듣고 열심히 강의를 따라오더라고요. 준비하고 그리고 나서 그 친구 좀 또 저돌적이었던 게 의견 제시도 막 해요. 의견 제시도 교수님 뭐 제가 이거 한번 만들어 봤는데 교수님 강의를 듣고 암기 코드 만들어 봤는데 그러니까 뭐 만들어 온 게 정말 이렇게 허접해요. 예. 근데 다음 달 되니까 이것 봐라. 발전했어요? 괜찮네. 그러니까 교수님 이번에는 이 강의에 이런 걸 한번 써보면 어떨까요? 이렇게 얘기하는데 지금도 쓰고 있어요. 그때 그 친구가 준 팁을 준 거를. 준 거를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야 내가 그동안 나름 열심히 해서 제가 갖추었던 강의인데 이 친구가 조언이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한번 해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해서 그때부터 좀 본격적으로 좀 키워봐야겠다. 키워봐야 되겠다. 네. 제 수험생들을 대상으로 오후 시간에 무료로 뭐 이렇게 제 강의에서 특정 파트를 떼서 이 친구한테 좀 듣게 한번 해볼 수 없겠냐. 원장님도 뭐 그러니까 또 내가 힘이 있거든 학원에서. 그래서 했더니 원장님도 뭐 흔쾌히 이렇게 한번 해보겠다 해서 했는데 반응이 좀 좋았어요. 그 친구가. 그러니까 내 강의를 따라하니까 뭐 또 반응이 좋을 수밖에 없겠지. 첫 강의 마치고 쉬는 시간에 땀을 비오듯이 흘리는 거예요. 이 친구가 상당히 힘들었던 것 같아요. 긴장 많이 하고. 긴장 많이 네. 하고. 그렇게 성장을 해서 그 다음에 제가 학원을 하나 소개시켜줬어요. 예. 원래는 저한테 왔던 자리인데 예. 그 원장님이 제 예전에 첫 서로 올랐을 때 실장님이셨어요. 근데 그런 인연이 돼서 그러니까 그래서 한번 강의 와줄 수 없지 그러더라고. 그래서 내가 당연히 안 되지. 안 되는 거 알면서 전화해봤어 그러더라고. 그래서 내가 저 친구 한 명이 강의하고 싶어하는 친구가 있는데 잘해요. 내가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만 잘해?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나이는 몇 살이고 그때만 하더라도 학원에서 30대 강사가 없었으니까. 예. 그래서 한번 해보자 해서 그 다음에 그 학원에 가서 강의를 하고 지금은 제가 말할 수는 없지만 좀 좋은 데서. 메이저 학원. 이제는 연봉 계약도 하고 연봉 계약도 하고 어떻게 보면 좀 저 어깨를 나란히 하는 그러니까 뭐 금액 차이는 아주 많이 납니다만은 그럼 어깨를 나란히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도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내가 어깨를 좀 많이 굽혀줬을 그렇죠. 때 그때 나란히 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뭐 이 학원에는 이런 강사가 있고 이 학원에는 이런 강사가 있네라고 회자될 만한 그 정도의 이제 그 강사는 되고 있다. 근데 이제는 나를 찾아와도 나는 두 번 그렇게 하고 싶지는 않은 상황이긴 한데 새로 이제 준비를 하고 만약에 뭐 내가 강의를 하고 싶은 열정이 있으면 두 번이고 세 번이고 네 번이고 한번 두드려 보면 그런 어떤 루트도 생기지 않나. 방법을 알았어요. 새로 강사를 하고 싶으면 그분을 찾아가면 돼요. 본인도 그렇게 컸는데 설마 본인은 또 거절하면 그거는 논리 안 그렇죠. 맞잖아요.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분을 찾아가라고 저희가. 근데 정말 의리 있어요. 아닙니다. 아니 이게 진짜로 만약에 제가 지금 공무원 국어 강의를 하고 있는데 다른 과목을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가 아니라 저한테 와서 공무원 국어를 하고 싶으니까 한번 키워주십시오 하면 사실은 이게 학원 강사에서 있을 수 없는 논리거든요. 아니면 그렇다고 해서 뭐 제 밑에서 뭐 진짜 5년이든 몇 년이든 좀 긴 기간을 제 일을 도와줘서 제가 엄청 그 친구로부터 도움을 많이 받아서 이제는 좀 한 자리 좀 띄워줄 때가 됐다. 이런 거라면 가능해요. 그런데 와서 뭐 한 달 뭐 와서 뭐 다음에 또 찾아와서 이렇게 좀 머리 굽혔다고 해서 이게 있을 수가 없는 논리인데 선생님 참 정말 의리 있으시다. 사람 마음은 움직일 줄 알아야지만 그 강의도 할 수 있는 게 아닌가. 그 자질이 분명히 있었던 것 같고 나도 읽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실력만 좀 더 갖추고 예. 조금 더 우리 강의 처음 시작하면 본인이 모르는 단점 같은 것도 많이 알고 많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 부분만 좀 해결이 되면 분명 좋은 강사로 성공할 수 있을 것 같다. 열심히 해. 보고 있나? 아 진짜 이런 스토리가 나올 줄은 상상도 못했는데 네, 그렇죠. 한번 영상 메시지 한번 보내주실 수 있어요? 예, 뭐 짧게, 짧게. 예. 일단 뭐 이렇게 자리 잡고 해서 너무 내일처럼 기쁘고, 너 처음에 강단에 올라서 머리 올렸을 때 정말 기분 좋았고, 앞으로 더 유명한 그리고 더 돈 많이 버는 그런 인성 좋은 프로 강사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란다. 요즘 너 전화도 잘 못 받고 해가지고 내가 좀 바빠서 그랬는데 앞으로 좀 더 자주 보고 좋은 얘기도 많이 하고 앞으로 대강사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란다. 화이팅! 이야 진짜 대단하십니다. 예. 예. 좋습니다. 그러면 일단 여러 가지 강사적인 마인드를 좀 갖춰서 네. 좀 추진력 있게 네. 하다 보면 쉽지는 않으나 그렇죠. 자리는 있을 수 있다. 예, 있을 근데 수 쉽지는 않다. 아직 지금 현재 상황이 좀. 내가 배고픈 기간을 견딜 수 있을 만큼의 근데 그 어떤- 배고픈 게 예. 진짜 극단적인 경우에는 한 월급 기준으로 한 얼마도 각오해야 되는 거예요? 일이 아예 없을 수도 있죠. 만약 일을 하기는 한다는 가정하에 아, 뭐 지방 학원이든 아니면 뭐 어디 좀 조금 메이저가 아닌 학원에서 강의를 그래도 어쨌든 한 자리는 하고는 있는데 완전 무명이라는 가정하에 한 월급 얼마 정도까지 가고 요즘 있어요? 최저임금 기준이 한 200 정도 되죠, 그죠? 200, 예, 200 한 30, 40 되나? 230, 그 정도도 안 될 수 있습니다. 아, 주 5일 강의. 주 5일을 강의 못 하는 거죠. 아예 주 5일을 강의 못 합니다. 아, 강의 자체가 없다? 자체가. 아. 강의 뭐 한두 자리를 갖다가 좀 적은 금액으로 할 수밖에 없다. 아, 한두 자리를 좀 적은 한 그 정도 최저 시급 정도까지는 최저 시급 정도. 가고야 되는데 네. 그것도 일을 얻었다는 가정. 그렇죠. 일을 아예 없을 가능성도 있다. 아. 최소 한 2년이면 더 좋고 1, 2년을 갖다가 최소 생활비로 버틸 수 있는 여력을 좀 만들어 놓고 예, 그리고 또 책도 많이 사봐야 되거든요. 그렇죠. 다른 선생님들이 책을 어떻게 쓰시는지. 그리고 또 강의도 네. 많이 끊어야 돼요. 아. 그러니까 그런 어떤 어떻게 보면 다른 준비보다도 준비해야 될 예. 비용이라든지 이런 측면에서 좀 더 시간도 시간이지만 그런 금액적인 부분도 좀 많이 준비를 좀 하시는 게 좀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결론을 내리자면 일단 강사적 마인드 갖출 것, 두 번째 경제적으로 버틸 수 있는 여력을 만들어 놓을 것, 예, 그렇죠. 그리고 추진력 있게 추진해 나갈 것. 예, 한 5번, 6번 두드리면 제가 봐서 열린다고 봐요. 공채는 없을 거 아니에요? 공채는 없죠. 아. 공무원도 공채가 없지 않나요? 공채 없어요. 없죠. 네, 거의 다 특채 아닙니까, 그죠? 그냥 비슷해요. 누가 그렇죠. 이렇게 소개해서 예, 이렇게 연결. 그러니까 보통 소개인데, 네, 그러니까 그 소개할 만한 인력 풀을 만들어 놓는 것도, 그러니까 한번 뭐 이제 저한테는 그만 오시고 다른 분들한테 찾아가서 한번 7번, 8번 그냥 한번 어떻게 뭐 쉬운 말로 삐대보며 아, 그러니까 학원을 찾아간다기보다는 선생님을 찾아가야 그게 돼요. 좀 좋을 것 같긴 해요. 아. 학원을 찾아가는 방법도 있을 수 예, 있는데 원장님을 직접 뵙는 지금은 방법. 너무 축소가 됐다 보니까 아. 기존에 이제 전문 강사하시는 분들조차 자리가 없으니까 네. 그렇게 좀 준비하는 기간에는 그렇게만 선생님을 찾아가서 뭐 조교 활동이든 뭐든 어쨌든 좀 선생님한테 부비는 시간이 필요하다. 좀 스펙이 필요한가요? 뭐 예를 들면 학벌이 좀 좋아야 된다든지 아니면 뭐 전공이 딱 일치해야 된다든지. 그렇진 뭐. 않습니다. 그러니까 2차 과목 같은 경우는 이제 예. 주로 법 과목이고 예. 1차에도 민법 같은 경우는 당연히 법 전공을 하셔야 됩니다. 예. 안 하면 좀 불리한 측면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공은 되면 좋기는 하고 전공이 일치하면 유리한 점은 상당히 많다. 준비하는데도 전공이 일치하면 예. 유리한 점이 많다. 근데 학벌은 그렇게 또 중요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아, 선배 강사로서 예. 이 예비 강사분들께 그냥 하고 싶은 자유로운 말씀 한마디 딱 들어보고 마무리 짓겠습니다. 오케이. 공인중개사 강의를 하려는 분들은 일단 기본적으로 힘든 기간이 있을 수 있고 지금이 또 시기적으로 많이 좋지는 않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만약에 공인중개사 강사로 정말 일타가 되어서 성공을 하고 싶으면 또 그 기회가 한번 사이클에 와야 되는. 근데 그 시기를 준비 시기로 좀 봤으면 좋겠다.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그 내가 강의를 하고 싶다. 단순히 그게 아니라 실제로 강의를 한번 해보면서 강의할 때 내가 도파민이 얼마나 많이 분비가 되는지 어떻게 시간이 지나가는지 모를 정도의 강의를 애정하고 있는지 그런 부분도 좀 챙겼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적어도 내 강의를 듣는 수험생들이 불합격하지는 않아야 되겠다는 책임감도 인성은 좀 중요할 것 같아요. 강의하면서도 저는 인성이 나온다고 보거든요. 이렇게 정말 농담처럼 하는 얘기 중에서도 아니면 강의 전반적으로 흐르는 분위기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도 그런 게 나는 분명히 나온다. 공무원 학생들이나 수능 학생들이랑 조금 다른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인성도 좀 겸비가 되어서
통해서 우리 수험생들로 하여금 이 사람 강의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측면에서 배울 게 있다, 이런 측면이 되면 더 좋을 것 같다 하는 얘기를 드립니다. 혹시 업계 오면 나중에 성공해서 저 어깨를 나란히 하는 시기가 되면 그때 영상 보고 제가 이렇게 강사가 됐습니다라고 얘기해 줄 수 있으면, 그러면 저도 보람이 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너무 멋진 말씀이시네요. 예. 예, 꼭 이 영상 보고 감명받아서 선생님의 온라인 유튜브 제자라고 해야 될까요? 예. 그 유튜브 제자로서 열심히 노력해서 지금 이 자리에 왔다, 이런 말씀 꼭 해주시기를 아까 메이저 바라겠습니다. 44, 54 안에 들어오시고 이 병표쌤 TV에서 그때 그 영상 보고 이렇게 열심히 노력해서 이 자리에 왔다, 꼭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때는 병표쌤 TV 채널이 한 15만, 20만 정도는 되지 않겠나? 한 보수적으로 한 3, 400만 되겠죠. 정말 여기서 이 시험에 대한 꿀팁이 쏟아져 내립니다. 공무원 공부하시다가 때려치고 이 공부를 할까봐 정말 어디서 찾아놨던 그런 꿀팁들을 우리 병표쌤 TV에서 지금부터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초 공개. 오! 바로 시작해요. 시작할까요? 바로 시작하셔야 됩니다.